교과서 문제부터 가볍게 체크해 보면서 관계 얘기도 정리해 봅시다. 저번에 뭐 주요 얘기는 한번 정리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풀이 위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 연습장 없어요. 그거 하세요? 그래서 이변 적고 그래. 잠깐만요. 수투 교과서에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질문풀이 위주로 빠르게 풀이만 잡고 갈게요. 질문. 저번에 웬만하면 풀면서 선생님 설명해줬는데, 그쵸? 풀어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습니까? 숫자 안 풀었습니다. 몇 번이요? 14번? 어? 네? 뭐? 안 했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1대2. 네. 저거 있잖아. 반지름을 x로 해. 여기 2x. 원기의 높이는 10-2x. 이해돼? 부피샵. 최대값. 극대일 때. 이 정도면 대화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바로바로 풀고 지켜야 됩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뭐 교과서는 그죠? 저번에 뭐 연관은 다 얘기했는데 뭐 질문 있어 빨리 해봐. 질문하고 있으면 90? 90? 90번? 90번 90번 체크해볼까? 90번 풀고 또 다른 거 질문 받을게요. 90번 보시죠. 아 이거 이제 우리 교재에 있던 문제인데 그렇죠? 얘가 성수 나올 때마다 네 그래요. 90번 보겠습니다. 90번 자 90번 보시면 같은 높이의 지면에 출발하여 지금 이제 물체를 던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높이가 위치인 거죠. 그럼 그죠? 우리 위치, 속도, 가속도를 다루는 문제니까 그죠? 물체 던지는 건데 둘 다 지면 출발이야. 여기 지면에서 이제 A도 위로 올라가고 B도 위로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하고 이제 준 게 FT가 A의 속도고요. GT가 B의 속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얘가 속도가 X축과 T축과 속도축을 그려놨는데 얘가 얘기하기를 FT가 전 A의 물체 A의 속도고요. 그다음 GT 직선이죠. 이렇게 뭐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같은 위치. GT가 B의 속도다. 이 속도 그래프를 준 거면 속도 그래프를 준 거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얘기겠습니다. 인테그랄 여기 C죠. 여기 0이고 적어놓고 가운데 이 극값이 A, 교점이 B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0부터 C까지 FT, GT와 DT와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GT, DT가 같다.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F가 N인데 그죠?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다 그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이게 그 속도 파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요. 얘가 지금 속도가 다 양수기 때문에 물체를 던졌으면 위로만 올라간다는 소리야. 아래로 떨어지는 건 없는 거죠. 속도가 음수인 게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위로만 올라가는데 0초부터 C초까지 얘가 구한 건 이 넓이잖아. 그죠? 얘는 이 넓이가 뭘 의미하는 거야?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원래 여기 절대값이 없을 때는 정확한 얘기는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물체가 위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얘나 사실 같은 상황이죠. 지금 이거는 요거 이해되겠어요? 그죠? 얘가 왜냐면 속도가 음수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넓이나 위치의 변화량이 같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0초에서 출발해서 C초까지 이동한 거리나 0초에서 C초까지 B가 이동한 거리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둘 다 출발하는 건 지면, 여기 지면 출발이니까 그죠? C초까지 갔을 때 이동거리가 똑같다라는 건 C초일 때 두 물체의 높이는 어떻다? C초일 때 A와 B의 높이는 어떻다? 높이가 같은 높이에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요거부터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안 돼요? 봐봐. A부터 얘기하면 뭐 여기 넓이가 예를 들어서 이해 안 되는 숫자로 넣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이라 치자. 알겠죠? 그러면 유빈아 지면에 출발해서 C초가 됐을 때 얘는 A는 높이가 얼마에 있는 거야? 10에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걔랑 얘도 같대잖아. 얘도 10이잖아. 그럼
그럼 C초일 때 물체 B도 C가 있었겠죠. 그럼 C초일 때 같은 높이 있는 거지.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이 적분값을 통해서 바로 인지가 돼야 되고, 그럼 얘를 풀다 보면 디귿은 바로 참인 거죠 일단. 알겠죠? T가 C일 때 물체 A와 물체 B는 같은 높이에 있는 건 당연히 바로 동그라미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따지는 건 이제 A와 그 기역과 니은인데, 기역을 보시면요. 그 T가 A일 때 물체 A는 물체 B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랬는데, 뭐 T가 A라는 건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T가 A라면 A가 뭐 이쯤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물체 A는 주목, 물체 A는 이만큼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넓이만큼 전체가 10이라 치면 얘가 5가 되겠죠, 그죠? 요 넓이만큼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체 B는요 이 삼각형 넓이만큼 올라갔겠죠, A초일 때.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A가 올라간 이동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 있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요 문제 헷갈리면 니은인데, 니은을 보시면 봐봐요. 요거는 여러분이 과학으로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수학으로 접근해버리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이해가 도움되는 문제야. 봐봐. 자, 얘는 뭐라 했냐면 B초일 때, T가 B일 때 높이 차가 최대다 그랬어. 알겠죠? 그럼 봐봐요. 지금 B초가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인데 B초보다 작은 시간, 즉 B초일 때까지는 예원아 봐봐. 얘가 A의 속도고 얘가 B의 속도지, 그치? 누구의 속도가 더 커요? B초일 때까지는 누구의 속도가 더 큰 거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네? A의 속도가 큰 거죠? 그죠? 이랬으니까 이 물체가 0초에 출발해서 B초가 될 때까지는 계속 A가 더 속도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 A의 속도가 크다는 거거든? 그럼 분명 이 넓이 차이만큼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해겠어? 그러다가 B초일 때부터 이제 이 점 B가 A를 따라잡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이랬습니까? 그래서 C초일 때 만난 거지. 정리됐어요? 그럼 얘가 말한 대로 B초일 때 높이의 차가 최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B초일 때까지는 A와 B가 속도가 A가 빠르니까 둘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가 B초일 때 속도가 똑같아졌고, 그죠? B초 이후부터 이제 B가 A를 따라잡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가 C초일 때 만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체 움직임을 봤을 때 그 점 B는 한 번도 이제 A보다 먼저 간 적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A가 먼저 치고 나갔다가 이 따라잡아서 그 C초일 때 만난 거지. 뭐 이런 그림을 표현해 주는 거죠. 알겠죠? 그때 B초일 때가 가장 높이 차가 제일 크겠죠. 예원 이해돼 무슨 말인지? 봐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돼. 속도가 더 크면 차이가 벌어질 거 아니야. 얘가 더 빨리 가니까. 그러면 속도가 언제까지 A가 큰 거야? B초일 때까지. 그죠? B초일 때까지는 A의 속도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B초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B가 따라가기 시작한 거지. 그럼 둘의 차이가 B초일 때 제일 크고 그다음 좁혀질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B초일 때 높이가 차가 제일 큰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 그래프를 보는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풀이하면서 질문 있습니까? 이제 없나요? 안 풀거나 잘 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일단 빨리 넘겨봅시다. 알겠습니다. 요건 이따 풀이 안 되면 풀이 시켜보고요. 넘어가서 확통도 가보죠. 확통 펴봐봐. 오늘 수도 확통 할 거 없이 좀 정리해봅시다. 확통 보면 선. 빨리 너 푼 거 중에 못 푸는 거 빨리 찾아. 확통. 확통. 네. 확통도 많이 비어들 있으시군요. 내려가서 이렇게 교과서 다 끝내야 되겠네 보니까. 아니 학교 수업 시간에 뭐예요? 아 학교 교과서로 푸나? 그거 괜찮아 알겠어. 그러면 모르는 문제를 체크해서 같은 문제인데 체크하면 되는데. 찾아봐. 학교에서 풀면서 모르는 거 없었어? 아 거기 프린트에 보충 문제 있죠. 그거는 선생님 따로 프린트 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 학교 통계에 거기 질문 좀 있어요? 이따 D타임 선생님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좀. 그래요? 뭐지? 나중에 하게. 이거는 수투는 그럴 수 있고 수투는 지금 단원 마무리랑 뭐 중단표가 이거 뭐 하는 거 같고 확통은 전 문제 다 넣어놓긴 했는데 혹시 뭔지는 나중에 체크 있으면 나중에 보여줘봐.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113번. 네, 같이 툭툭 찍어 가면서 풀어봅시다.
저번에 또 확통도 쌤이 총 개념 정리를 한번 했는데 자 113번 추정 문제군요. 여러분 문제를 다 봤을 때 쌤이 통계는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가볍게 쌤 말로 복수 한번 해봐 봐봐. 여러분 6가지 유형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표 만드는 문제. 표 만들어서 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미적 구하고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이항 분포 문제.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면 횟수를 x라 두면 우리는 bn, p라고 이름을 짓고 공식이 쫙 있죠. 그걸로 다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세 번째가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주어진 넓이가 1인 함수. 나한테 질문은 여기까지 확률 구해라. 거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요건 대부분 직선이 나오는 그래프 문제가 많다. 알겠습니까? 네 번째가 정규분포 문제. n, 시그마 제곱을 써가지고 나한테 확률을 요구하죠. x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통계적 추정 파트. 통계 추정의 첫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이미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확률들을 묻는 문제. 그때 표본 평균의 확률을 물을 때 직접 추출을 하면서 푸는 확률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정규분포에서 새로운 정규분포를 세팅해가지고 그걸로 푸는 정규분포 문제 있었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무슨 말인지가 지금 대화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유형이 그 추출을 통해서 표본 평균을 구해서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인 거죠. 이 모평균 추정 문제의 임을 판단하는 근거는요. 신뢰란 말이 있으면 6번째 유형이야. 알겠죠? 6번째 유형이니까 그 6번째 유형은 쌤이 이렇게 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풀이 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규분포를 줄 거야. 뭐 숫자로는 안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n개를 뽑겠죠. 이 n개에 대한 평균인 x바가 필요합니다. 추정을 하려면. 물론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끔 s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s를 주는 경우는 s는 이름이 뭐냐면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s를 주면 요거는 여기 시그마 s라고 주는 거야. 원래 이 시그마랑 s는 다른 거지만 추정을 진행할 때는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신뢰도를 주죠. 신뢰도를 뭐 A%다라고 주면 이거는 Z값을 구하라고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돼? 점수차만 딱 구하라 그랬죠? 점수차 구하는 공식이 뭐야? Z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죠? 요것만 다 구하면 나한테 질문이 신뢰 구간을 구해라 라고 질문하면 내가 구한 표본 평균에서 점수차를 뺀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모평균이 내가 구한 표본 평균에서 점수차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신뢰 구간이 구해지는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성원아 얘 몇 배? 점수차의 몇 배? 2배. 2 곱하기 점수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식 같은 거죠. 지금 내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여기는 다 풀립니다. 그냥 알겠죠? 그런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출제할 때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많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요 값을 잠깐만 내가 A라 이름을 짓고요. 요 값을 잠깐만 B라 이름을 지을게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이 구간의 길이기 때문에 알겠죠? 길이 구하려면 얘 빼기 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B-A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얘네들이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좀 파악해야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113번 풀이 가볼게요. 자 요런 스토리 알아야 돼. 여기 스토리 이렇게 알고 푸는 겁니다. 113번 가보면 유빈아 잘 받아. 113번입니다. 자 쌤 스토리대로 아마 이야기를 펼치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다 저렇게 얘기할 거예요. 봐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가 있다. 보통 이렇게 모평균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니까 표준 편차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집단이죠. 이런 모집단이 있어. 그때 표본을 16개로 추출했대요. n을 16으로 추출했다. x바를 안 줬네요. 그죠? 신뢰도도 줬어 안 줬어? 신뢰도 안 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신뢰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문제로서 Z라 해. 여러분 숫자를 아무것도 안 줘도 푸는데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할 점수차가 얼만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 그냥 Z네. 이해되겠어?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 신뢰 구간이 얘인데 B-A가 라는 거. 성원아 이 B-A를 한글로 부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신뢰 구간의 길이 얘 2배. 그죠? 2Z가
1이야 라고 준 거야. 알겠죠? 아 Z가 2분의 1이라는 소리구나. 이거 잡히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합니다. 같은 신뢰도로, 자 신뢰도는 이 Z를 그대로 쓸 거야. 알겠죠? 같은 신뢰도 다시 추출을 할 거야. 그때 결론을 보면 C부터 M까지라고 D까지라고 추정을 했을 때 D-C가 2가 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해라라는 건요. 그죠? 나한테 뭘 문제로 두라는 거야? 야 여기 모집단에서 다시 추출합니다. 근데 몇 개를 뽑았는지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걸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개가 쳐. 그지? X반은 얘와 다른 얘 원투로 할게요. 얘와 다른 X가 나오겠죠? 뭐 X반은 여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랑 같은 신뢰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Z랑 똑같은 Z로 문제를 풀란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성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나 뭐만 구하면 돼? 추정 문제는 원래 점수차만 구하면 돼. 점수차 구하는 공식만 외우면 됩니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4였죠. 그죠? 얘가 Z인 건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여기서 나온 점수차인데 이번에 뭐라 그랬어? 요 놈의 신뢰원 길이가 2래요. 그죠? 그럼 얘는 뭔데? 이 두 배일 거 아니야?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4가 2야 이 말인데 Z가 내가 얼마인지 알죠? 2분의 1인 걸 알잖아. 그쵸? 2분의 1 집어넣어버리면 얘 아픈데고요. 결국 뭐 2가 루트 n분의 4다. n 구하면 정답 되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예, 넘어가 볼게요. 또 질문. 빨리 찾아와봐 질문. 질문 없어? 자 일단 여러분 지금 내가 푼 문제 이해돼? 다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쌤 이해돼요? 114번 지금 풀어봐. 빨리. 아 배웠어 빨리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14번 푸는데 2분 드릴게요. 114번 풀어보세요. 이만 풀어봐. 지금 여러분이 푸는 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목평균을 추정하는 그 유형 하나를 푸는 겁니다. 114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드린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114번부터) 풀어보세요. 114번부터. 스토리 라인은 스토리 정리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되게 익숙해진 친구들은요 아무것도 안 쓰고 답만 뜩 쓸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푸세요. 그래야 문제 잘 보일 거니까. 얘도 표본의 크기를 n개로 잡으라는 얘기죠. n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x반은 문제 주지 않았습니다. 신뢰도는 줬죠. 신뢰도가 95%입니다. 그때 b-a가 0.982가 되는 b 값을 찾아라. 이런 질문이군요. 지금부터 1분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평 추정 문제는 풀이 진행을 다 알고 풀어야 돼. 이게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얘가 말하는 거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건 벌써 까먹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까먹으면 틀리는 거야. 유민 알겠냐고. 모르겠지. 1분이 지나면 10초가 남았다. 10초만 기다려. 답까지 안 나와도 10만 나왔으면 됐습니다. 이게 산수하면 되는 거니까.
감 잡을 때까지 추정 문제 풀어줄게. 114번 봐봐. 다 똑같아서 감 잡을 때까지 잘 들어. 자, 표준면차가 2인 정기분포가 있다. 역시나 그런 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선생님 표본의 크기를 안 줬는데요. 그걸 구하는 게 문제니까 문자로 세팅하시고 n개 뽑았다 치자. x반은 안 줬어. 넘어가. 신뢰도 95%래. 얘를 준 이유가 뭐겠어? z값 구하러 줬겠지? 그죠? 확률이 0.95가 되기 위한 z값 나와 있네. z가 하나밖에 없잖아. 얼마야? 1.96. 그쵸? 오케이? z를 1.96으로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정 문제니까 여기다가 점수차부터 구하세요. 점수차가 얼마인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뭐야? 이거 뭐야? 유빈아 이거 아까 성훈이가 뭐라 그랬어? 뭐라고? 성훈 다시 얘기해줘. 뭐라고? 실내 구간의 길입니다. A부터 B까지 추정했을 때 B 빼기 A가 곧 실내 구간의 길이죠. 그 구간의 길이. 유빈 알겠어? 이걸 실내 구간의 길이라 불러요. 그죠? 얘 몇 배다? 2배. 그렇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가 0.98 이하 1 n값 찾아라 이 말인 거죠. 이쪽 루트에 넘겨주면요. 루트에 넘어가겠죠. 0.98 2배가 얘거든. 약분 됩니다. 2만 남죠. 8 이상이네요. 제곱하면 64 이상이에요. n은 64 이상이다. 최소값은 64다. 이렇게 산수가 되겠죠. 이 뻔한 틀을 지금 계속 이제 혼동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 한 번 더 풀겠습니다. 120번 가시죠. 똑같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모를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봐봐. 문제 읽고 나는 풀이는 여러분이 할 건데 쌤이 이제 해석 하나만 해드릴게요. 120번입니다. 120번 보시면 어느 공장에 생산된 전등의 수명 시간은 예를 따른데 역시나 표준문자 던져주죠? 표준문자가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n개를 추출해서 그 n개의 평균 x바를 하자. 뭐 x바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평균을 99%로 추정했을 때 99%일 때 거기 z값 나와있죠? 2.58이라고 그죠? 추정했을 때 밑줄을 하나 칠게요. m과 x바의 차 m과 x바의 차 요거 밑주시세요. m과 x바의 차 여러분 m이 이름이 뭐예요? m은 이름이 뭐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글자 모평균 그죠? x바는 이름이 뭐예요? 네? 표본평균 그죠? 여러분 모평균과 추정을 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점수차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죠. 실내 구간의 절반 구간 길이의 절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용어를 좀 기억해 두라고. 알겠죠? 뭐 풀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추정할 때 얘기하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 점수차야. 알겠죠? 이 한쪽 점수차잖아. 이 차. 그죠? 저거 2배 한 게 실내 구간 길이야. 알겠습니까? 성원아 말 뜻은 이해되겠어요? 풀어봐. 마찬가지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를 세 번째 풀고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오늘 풀어줄 때 잘 봐. 이렇게 연습을 딱 지켜줄 때 잘 보라고. 맞나? 나왔는데 이게 맞아요? 네, n은 자연수예요. 자연수로 적으세요. n은 기수기 때문에 n이 만약에 뭐 23. 얼마 얼마 이상이다 이러면 답은 24인 거지. 그런 식으로. 혹시 소수로 답이 나오면 n은 자연수니까 그 범위에 맞는 최소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연수로. 주관식이니까 답은 자연수로 쓰는 거야. 뭐 자연수가 나오면 그거 답인 거고. 자연수가 아니라 소수로 나오면 소수 답인 거죠. 보통 이런 추정 문제 풀다 보면요, 여러분 네 자릿수의 제곱까지는 나옵니다. 알겠죠? 성은 알겠니?
이 산수 덜어지면 네 자리 숫자의 제곱까지는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뭐 23.11을 제곱해야 돼.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런 숫자의 연산까지는 각오하고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세 자릿수 제곱도 잘 나오고요. 알겠죠? 최악의 경우 네 자릿수의 제곱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숫자 이상하다고 잘못 푼 거 아니니까. 이상하게 때려 맞추려 하지 말고 산수 하세요. 한 거예요? 산수 했어요? 소수짜리도 해야 돼요? 네? 소수짜리도 아니요. 계산 안 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런 정규용표와 n개를 추출해서 야 너무 똑같지 않니? 여기 진짜 다 똑같다니까. 공부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뭐요? x바가 있대. 신경 끄고 실내도 95%로 하래. 99%로 하래. 야 z가 하나밖에 안 나있잖아. 2.58. 그죠? 이거 학교쌤이 이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애들이 뭐 잘 몰라도 z를 2.58로 써버리니까 일부러 이런 문제 2.58도 세팅해주고 1.9로 세팅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확률이 0.99가 맞는지 확인하고 갖다 쓰면 되겠죠. 어쨌든 z는 2.58. 점수차만 잘 구하면 되지. 점수차는요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50. 얘인데 질문이 뭐냐면 얘가 그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0이 이게 바로 모평균과 표본평의 차란 말이야. 우리가 말한 쌤이 말한 점수차가 그 말이 알겠죠? 점수차가 10 이하가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n은 자연수예요. 왜 n은 추출하는 개수니까 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정리하면 10 약분 때려버리고 루트에 넘어가겠죠? 5 곱해버리면 5, 8에 40, 5, 25, 5, 20 12.9 루트에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12.9를 제곱해야지.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뭐 나와? 혹시 판충 뭐 없어? 뭐 나와요? 12.9를 제곱하면 아무도 안 했어. 9, 9, 81 9, 2, 18 6, 2 9, 1은 11 9, 2, 18 2는 5 2는 2 1, 2, 9 이렇게 되겠네. 1, 4, 6 1 올라가고 5, 6, 1 점이 2개 166.41 이상이 돼야 돼. 답은 167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문제입니다. 체크 되겠습니까? 너무 뻔한 문제들을 풀고 지금은 사실 다 이제 그 실내 구간의 길이 혹은 실내 구간 무슨 소리야? 점수차를 구하는 문제만 풀었는데 모평균을 아예 추정하는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거까지 연결을 시키면 딱 될 것 같네요. 모평균 추정 문제 하나 풀어보면 여기 있네. 91번 한번 해봐. 91번. 이렇게 두 개 풀 줄 알면 여기 내용 됐어. 그 다음 공부 좀 해. 그러면 다 풀려. 왜냐면 상황을 다양하게 줄 거 아닙니까? 91번을 마지막 연습합시다. 91번 풀어. 91번. 91번으로 추정 파트 마무리합시다. 풀어보세요. 이것도 2분 드릴게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뭐야? 이거 아니? 틀렸어. 대화가 안 되지. 선생님 틀렸어요? 답이 뭔데? 얘기하면 틀릴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하세요. 틀렸다면 내가 하면 되니까 넌 얘기하세요. 뭔데? 15.68? 아 그렇게 나왔어요? 네. 틀렸지 당연히. 아직 뭐하니? 대화가 안 되잖아 얘랑. 봐봐요. 91번이냐? 가봅시다. 대화가 전혀 안 되네. 자 몸무게가 X인데 정기용법 따른데요. 아무것도 안 줬어, 그지? 몇 개 뽑았어? 64개를 뽑았어, 그치? 그 64개의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표본 평균이 얼마래? 67.8이래. 그죠? 64명의 평균. 내가 뽑은 애들. 그죠? 64명의 표준 편차가 얼마래? 8이래. 이거 왜 주는 거야? 여기다가 8 쓰라고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시그마랑 S랑 틀린 거 아닙니까? 틀린 건데 추정할 때는 같은 걸로 본다니까. 이해했어요? 자, 신뢰도를 주겠죠. 신뢰도 얼마나 줬니? 95% 하래. Z가 얼마야? 1.96. 얘도 하나밖에 없네. 됐어요? 우린 뭘 구해놔야 돼? 점수차. 점수차가 얼마인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네. 1.96이네 점수차가. 맞습니까? 나한테 뭘 구하라 그랬죠?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면 얘 2배 3.92가 답이고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구해라 그랬으면 1.96이 답이겠죠. 하지만 얘는 수연아 뭘 구하래니?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요. 자, 실내 구간은 모평균을 추정하라는 소리죠. 자, M은 모평균은 누구보다 크고 나타야 돼? 67.8에서 뭘 빼야 돼? 1.96을 뺀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67.8에서 1.96을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산수해야 됩니다. 산수해서 쓰시면 이렇게 범위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까? 답을 지금 숫자 나온 친구들 도대체 실내 구간을 구하라는데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얘가 구하라는 걸 구해야지. 알겠죠? 이게 구간이잖아. 범위를 우리가 수투에서 구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답은 실컷 풀고 엉뚱한 거 적어놓지 마시고 오케이 알겠지? 이거 구하라 그랬어 얘가. 실내 구간의 길이 말고 실내 구간 구하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예요. 네. 요거까지 풀이가 되면 이제 뭐 다 이해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저번에 내가 또 개별 질문하다 요 수업 때 해줄게라고 했던 문제 78번 봐봐. 아 여기 잘 안 건드리는 문제인데 여러분 학교쌤이 딱 정확히 작년에는 안 건드렸는데 재작년에 이걸 건드려서 출제까지 하는 바람에 요거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78번 학교 수업 때 확통 학교 수업 잘 듣는 친구들이 혹시 학교쌤이 이번에 이걸 좀 짚고 넘어갔는지를 좀 기억해 주면 좋긴 한데 뭐 그렇게 수업을 잘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그냥 일단 짚어줄 테니까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거 뭐 기출 뭐 한 기출 한 100개 돌리면 한 번쯤 만날 만한 얘기인데 너네 학교 선생님이 한번 건든 적 있어요. 그것도 재작년에 알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걸 한번 건드려드리겠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어떤 모집단이 있나 봐요. 요거 내가 풀면서 설명해 줄게. 모집단이 있나 봐요. 그때 얘는 추정 문제 아니야. 크기가 5인 표본을 추출했대. N은 5로 알았어. 그랬더니 그럼 표본 집단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걸 얘가 알려줬어. 야 내가 5개 뽑았는데 숫자가 1, 3, 5, 7, 9 이렇게 5개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질문합니다. 이 표본은 이 5개가 있는 게 표본이죠. 요 표본 집단에 뭘 구하라고? 표본 평균을 구하고, 그죠? 뭘 구하라고? 표본 분산 선생님이 뭐라고 표기했는지 기억납니까? 저번에 외부쌤이 하트인가 만들어놔가지고 내가 아니 원래 기호가 S라고 얘기해줬는데 기억나요? 표본 분산을 구하래. S 제곱을 구하래. 그죠? 여러분 표본 분산을 묻는 질문은요 정말 특이하게 선생님이 의도를 갖고 수업 때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얘기했으니까 내는 거야. 내 말을 잘 듣는 놈들이 있나 내는 거야. 알겠죠? 문제집 다 뜯어봐도 한 문제쯤은 문제집이라면 한 문제쯤 있을 거고 보통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수능형 문제 이렇게 뭔가 좀 중요 유형만 나와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분명히 학교쌤이 좀 콕 집어줬을 텐데 네,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면 당당하게 선생님 우리 학교쌤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러면 안 나와. 알겠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친구 없습니까?
들어보세요. 알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잘 나오는 문제는 뭐야? 이런 환경에서 요 잘 나오는 것부터 정리해 볼게. 어떤 모집단에서 여러분 주목. 유민아 잘 들어. 어떤 모집단 5개 뽑을 때 표본집단 얘들 말든 간에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건 잘 나오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라 이런 거 잘 나오죠. 표본 평균의 표준면차 이런 거 잘 나오죠. 맨날 내는 문제 원래 이거야. 알겠죠? 오케이? 얘 어떻게 구해? 이 목표가 똑같죠? 괜찮습니까? 얘 어떻게 구해? n분의 모분산 루트 n분의 모분 표준면차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구할 때는요 추출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원래 숫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면차 구해서 공식 대입하면 끝.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지금 나한테 묻는 건 매번 나한테 묻던 이런 질문이 아니라 뭘 요구하는 거야? 야 표본 5개야. 이 표본의 평균 구하고 이 표본의 분산 구해봐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말만 이해한 친구들 그냥 구하면 되는데 야 1, 4, 5, 7, 9의 평균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 얼마일 것 같아? 5지 5. 5입니다. 쌤 왜 5입니까라는 친구들은 다 더하고 나누기 5하면 돼. 알겠죠? 이걸 내가 표로 만들어주면요 야 1, 3, 5, 7, 9를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지금 다 한 개씩 들어있으니까 가까이 가는 비율은 5분의 1이야. 이해됐습니까? 곱하고 더 더하면 5 나와 그냥. 가운데 5잖아 이거. 그죠? 간격이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이 평균이야. 아무튼 그렇고요. 자 선생님 분산은요. 선생님 분산은 그러면 얘 가지고 아까처럼 표 만들어서 제곱의 평균 구하고 평균은 구했으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되는군요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5개의 평균을 구하라면서요. 5개의 평균 구할 때 얘 이를 뭐라고? 분산? 표본 분산이죠. 5개의 분산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치? 얘는 공식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요 5개의 분산을 구하되 표본의 크기가 5잖아. n-1분의 1 곱하기 분산을 해줘야 돼. 표본 분산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n-을 나눠줘야 돼요. 분산을 구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봐봐. 너네가 알고 있는 분산을 구하면 답이 아니라 걔 곱하기 n이 5니까 집어넣으면 4분의 1을 한 게 답일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선생님 표본 분산은 왜 이 n-1분의 1을 n-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몰라 그냥 외워왔어? 네. 오케이? 뭐 그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뭐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요. 알겠습니까? 나눠줘야 된대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따로 암기. 알겠죠? 잘 질문된 내용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개수가 몇 개 없는 것들은요. 분산을 구할 때 아까 표를 만들어서 제곱의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가지고 분산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알겠죠? 이 숫자가 몇 개 안 되는 분산은요. 정의로 구하는 거 빨라. 여러분 분산의 정의가 뭐죠? 분산이 뭐야? 옹기야 분산이 뭐야? 그 나 몰라. 도현아 분산 뭐야? 정의 몰라? 성훈아 정의 뭐야? 나 다 몰라. 이건 편차, 제곱의 평균, 합 아니야? 평균 알았어?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뜻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이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표 만들어서 제곱의 평균 구하고 그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 빨라요. 알겠죠? 내가 구해볼게 봐봐. 자 여기다가 편차의 아예 제곱을 바로 쓸게요. 알겠습니까? 평균이 5죠? 그치? 그러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알겠죠? 얘 편차 얼마야? 4잖아. 제곱하면 16. 얘 편차 얼마야? 2잖아. 평균 5니까. 제곱하면 4. 0, 4, 16. 요 5개 숫자의 평균 구한 게 분산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으로 풀어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평균 구하면요. 20, 20, 총 40이니까 나누기 5 하면 얼마야? 8이지? 오케이? 정답은 n이 5니까 4분의 1 곱하기 8 해야 돼. 답은 2입니다. 2.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 생뚱맞게 선생님 이게 왜 들어갔습니까? 몰라. 외워. 이렇게 하는 소리야. 알겠죠? 오케이?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요. n-1분의 분산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표본을 줄 거니까 그거의 분산 구하는 얘기야. 알겠죠? 이건 아주 독특한 하나의 질문. 알겠죠? 이건 따로 그냥 챙겨만 둘 만한 유형입니다. 다른 질문은 없을 거니까. 표본 분산이나
표본 평균을 구하는 문제를 주면은 표본을 주겠죠. 야, 내가 몇 개 뽑았는데 표본이 이거야. 얘네들의 분산인 표본 분산을 구해봐라고 하면 n-1분의 분산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냥 따로 체크. 알겠습니까? 오케이? 목소리가. 그래요. 자, 자, 외워두세요. 혹시 나오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싹 풀어주면 돼. 애들 엄청 틀릴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건 공부한 놈만 먹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암기한 놈만 먹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잘 챙겨두시고 잘 기억해서 나오길 기대하세요. 알겠죠? 근데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아무튼 오케이? 네, 그런 문제 하나 있어. 너네한테 검진 적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습니까? 한 문제 좀 더 풀으시죠. 질문 없나요? 확통 풀어지. 떠는 없어. 이전환도 없어. 알았어요. 내가 하나만 짚어주고 쉬었다 갈게요. 이게 통계는 이제 보자마자 알아채야 될 문제들이 꽤 나와서 하나만 뭐 여러분들 눈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러분 문제로 얘기해 줄게. 문제로 설명해 줄게. 앞에 있었는데 잠깐만요. 어딨지? 아, 여기 있다. 103번. 풀어봐. 1분 드리겠습니다. 103번 풀어보세요. 이거 감으로 때려 맞춘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풀어봐. 1분만 드릴게요. 1분 안에 못 풀면 탈락이에요. 어, 103번. 103번. 그죠? 뭐 이거 대충 내용 안 치고도 뭐 이거겠네. 뭐 때려 맞춰도 쉽게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때려 맞춰서 편하게 좀 기분 나빠서 그러나 잘 풀었어. 잘 알고 있는 저. 자 보시죠. 이게 얘가 메인이죠. 이거 무슨 확률이야? 이렇게 구하는 확률이. 이상함을?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괜찮아 얘기해봐. 뭐라고요? 네 글자. 이렇게 확률 구하는 거 뭐야? 네 글자. 아우씨 대화가 무서워 못하겠어 진짜. 네 글자. 독립시행이잖아요 이거. 독립시행. NCR에 P의 R승, Q의 N-R승 있는 거잖아. 믿었습니까? 통계 파트의 독립시행의 모양을 준다는 건 어느 유형 문제다? 이항분포 문제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얘만 딱 보고 쌤 이거 이항포네요 하면 뭐 거의 99.9% 맞는 얘기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BN, P라는 이항분포는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지? 0부터 N까지 나와야 돼. 근데 얘는 1부터 99까지밖에 안 만들었단 말이야. 쌤 0일 때랑 100일 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따로 만든 거지 얘가 지금. 알겠죠? 여기 X에 0을 넣잖아? 얘가 나와 그냥. 알겠죠? 굳이 얘를 따로 써준 거야. 헷갈리라고. 알겠죠? 얘는 굳이 필요 없어. 얘는 여기다 0 하나만 추가시키면 얘는 쓸 필요 없어. 얘는 안 써도 돼. 여기 0 넣은 게 얘야 그냥. 알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X에 100을 넣은 게 얘야 또. 얘 장난친 거야 지금 얘가. 알겠죠? 얘도 안 써도 돼. 일부러 헷갈리려고 넣은 거야. 여기 100 하나 써주면 끝나.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딱 보고 선생님 독립시행 문제인데요. X가 0부터 100까지 깔끔하게 다 나오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는 문제는 없을 거기 때문에 때려 맞춰서 된다는 표현을 쓴 거 알겠죠? 깔끔하게 나온 거 보니 이건 이항분포네요. B 몇 콤마? 100 콤마 100번 시행했을 거 아니야. P가 얼마야? X 밑에 있는 요놈이 P지. 5분의 2라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질량 함수를 식으로 준 거야. 알겠죠? 식을 딱 보자마자 얘를 딱 적을 수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평균 분산 구하려니까 NP, NPQ 하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뭐 인지가 딱 돼버리면 사실 뭐 10초, 20초는 풉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눈으로 딱 이 오는 문제들이 꽤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덤벼야 돼.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 개별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해보시죠. 그 교과서는 뭐 보니까 더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뉴스템 프린트 꺼내보시죠. 저번에만 프린트 없지? 너 없어?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아니죠? 여러분 그 통계 여러분 학교 보충 문제만 쓰니 노는 건 나머지는 교과서 문제라서 보충 문제 보면 여기 뭐 그냥 풀면 되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고 질문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들 몇 개만 선생님이 풀면서 미리 좀 풀이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학교 프린트는 또 공부를 잘 해놔야 되니까. 일단은 16번입니다. 16번. 여기 페이지로는 21페이지겠다. 학교 프린트 페이지로는 16번 문제 선생님 풀어줄게요. 16번입니다. 보시죠. 이건 정기분포 문제고요. 정기분포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확률 구하는 문제일 거니까 확률에 대한 얘기만 잘 잡아내면 되긴 하는 건데 문제 보시면 보시죠. 지금 문제 세팅을 보시면은 정기분포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림 좀 그리고 있을게.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어디가 있어? 문제 볼게. y는 x, y는 gx.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a이고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에서 x, fx를 따르는 정기분포가 x, x. 그 다음에 평균이 b고 정기분포를 따르는 y의 밀도함수가 g, 정기분포를 따르는 y가 gx, 알겠죠? 평균이 b. 이렇게 이제 두 정기분포가 나와 있고요. 자, 이거 뭐라 했냐면 가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fx-2다. 이 뭔 소리야? fx를 얼마큼 이동한 거야? fx를 2만큼 이동한 게 gx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식 보자마자 먼저 알 수 있는 거 봐봐. 얘와 얘의 그래프는 이동하면 겹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 둘의 표준 편차 값은 같다. 요거 이해되겠어요? 이거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이 정기분포 그래프에 생긴 모양이 같다라는 건 표준 편차, 즉 분산이 같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 챙기시고. 오케이? 그리고 간격이 2라는 건 여기 평균이 A인데 여기가 B니까 요 간격이 2라는 거죠. 상황됐습니까? 그리고 같은 정기분포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 가운데일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같은 모양을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그 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간격은 1, 1이겠죠. 1, 1. 이해됐어요?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봐봐. 여기 A-1도 한 칸 옆이니까 여기도 A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마도 여기서 접은 이 점의 높이가 교점과 똑같을 거예요. 이것도 알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B가 A 플러스 2인 걸 파악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챙겨두시고. 알겠죠? 이 주어진 첫 번째 힌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F8과 G12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F8과 G12가 같다라는 거 봐봐. fx의 뭐라 얘기하냐? F8이랑 G12가 같다라는 건 그죠? 뭐 여기다가 뭘 대입해서 뭐 도형으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죠. 알겠죠? G10이라는 게 뭐야? 10이 넣으면 되잖아. 그쵸? 얘가 말하는 G10이라는 건 뭐랑 같다? G10이라는 건 F10이랑 같겠네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즉 F10과 같게 되네. 요 위에 식을 이용하면 되게 쉽습니다. 알겠죠? 그럼 fx 기준 하면요 8을 대입한 거랑 10을 대입한 게 똑같다 이 말이잖아. 그럼 가운데 얼마다? 9다라는 거죠. 알겠죠? 문제 끝났네. A가 9라는 거지. 왜 8일 것이고 만난 요 지점이 이제 10이었겠죠. B는 11일 것이고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뭐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아마 주어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얘기해보면 이제 그 다음 얘기해볼까요? A, B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 밑에 건 여러분 풀면 되겠다. 이렇게들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 박스 안에 해석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해되겠어요? 그런 식의 정규분포에 대한 어떤 상황 판단을 하는 문제로 파악이 되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점검을 하죠. 이 18번인데 좀 쉬운 문제긴 한데 여러분 요런 유형은 또 선생님 풀어준 적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서 18번도 잠깐 볼게요. 자 주머니에서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180번 반복한다. 여기서 이미 냄새가 나죠? 무슨 문제겠어? 이항 분포 문제겠죠? 왜? 180번 반복을 했으면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걔가 나오는 횟수의 x를 잡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미 이런 스토리가 다 잡혀 있어야 돼. 문제 읽어볼게요. 얘 뭐라 했냐면 180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소수인 횟수. 그죠? 지금 180번을 반복하는데 그 꺼낸 두 수가 모두 소수인 횟수. 여기까지 다 읽었을 때 이 x는 이항 분포를 띈다라는 걸 알아야죠. 알겠습니까? 왜?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x. 이항 분포 맞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정리부터 해야죠. 자, 뭘 정리해? b 180, 확률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확률 어떻게 구해? 얘가 얘기했잖아. 1부터 9까지 해서 몇 개 꺼내? 2개를 꺼낼 때 둘 다 모두 소수일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2개 꺼내면 어떻게 돼? 92분의 맞나요? 그죠? 여기 소수 몇 개 있지? 2, 3, 5, 7 4개 있네.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야 되겠죠. 소수를 2개 꺼내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 확률은 8, 9, 7, 12 나누기 36분의 4, 3, 12 나누기 2하면 6분의 1 되겠네요. 6분의 1입니다. 이런 이항 분포가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다 읽고 이거 정리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질문이 P 25부터 X가 40까지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횟수가 많은 것들은 바로 확률을 구할 수가 없죠. 식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그렇죠? 근사값을 구하는 거지. 얘 정규 바꾸면 평균 얼마야? NP 30이죠. 콤마 그렇죠? 분산 얼마야? NPQ 30 곱하기 6분의 5니까 25네. 5의 제곱. 얘 가지고 얘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자주 나오는 딱 중 정도의 이항 분포를 정규 바꿔서 푸는 뭐 그런 버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얘 같은 문제를 이렇게 잘 내. 23번 봐봐. 23번 봐봐. 자, 아까 우리 본 문제와 유사하죠? 23번에 거기 있는 확률 질량함수 봤을 때는 뭘 써야 돼? B, 그죠? 맞아요? X가 지금 0부터 150 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완벽한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함수 맞습니다. 어떻게 쓰면 돼? B 150, P가 되겠죠. 그쵸? 됐어요? 그 다음 평균이 90이래. 아니 끝났네. 150P가 90이래. P 구하라고 준 거네. 대입하고 방금 푼 문제 똑같은 문제네. 그렇죠? 정규를 바꿔서 확률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건 뭐 단순한 문제라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또 뻔히 보이는 풀이 라인의 문제라서요. 쌤이 건들지 않고요. 25번을 가겠습니다. 한 2개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번 가봐요. 25번 보세요. 25번입니다. 문제 보시죠. 어느 모집단의 확률면수 x가 다음 분포를 따른다 라고 나왔어. 25번 잘 봐봐. 얘는 모집단의 분포야. 여러분 지금 풀어드리는 건 통계적 추정이 1번 쌤의 유형 분류로 가면 5번째 유형인 거죠. 모평균 추정 전에 배웠던 적어놓고 풀어볼게요.
이거 뭐 2분의 1 그냥 하자. 10분의 1, 20분의 1, 10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모집단에서 크기를 n을 4인 표본을 뽑았을 때, 그죠? 그 4개의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이건 우리가 아는 표현이죠. 그때 얘의 질문은 p x바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 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 알겠죠? 선생님 설명 개념 정리를 위해서 두 번째 질문 x바의 평균을 구해라. 세 번째 질문 분산을 구해라. 네 번째 질문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 이름 뭐야 이거? 이거 이름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거 공식이 있죠? 얘 뭐야? 모평균과 똑같죠? 그냥 여기서 평균 구하면 됩니다. 얘 공식 뭐죠? n분의 모분산, 4분의 분산. 그죠? 여기서 분산 구하면 됩니다.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서 대입하면 정답. 그죠? 얘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4분의 시그마. 뭐 이거 구하고 루트 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1단계 질문, 가장 쉬운 질문이고 알겠죠? 2단계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의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4개를 뽑았을 때, 그죠? 그 4개의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래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4개를 뽑았는데 처음에 1 뽑고 2 뽑고 3 뽑고 4 뽑았어. 4개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요 4개의 평균 얼마야? 10 나누기 2니까 2.5네. 이렇게 뽑았으면 x바가 2.5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저거 인정. 알겠습니까? 이런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x바에 대한 확률값을 요구하는 건 직접 추출을 진행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얘가 지금 범위를 줬는데 여기서 4개나 뽑아가지고 평균이 1과 5 사이인 걸 찾는 거잖아. 당연히 이거 못 풉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여러분? 이거 바로 못 풀어요. 이거 너무 많아 이거. 평균이 2.5일 수도 있고 평균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열나 많단 말이야. 어떻게 풀어야 돼? 이 형은 어떻게 되겠어? 네? 자, 여기서 4번을 꺼내서 그 4개의 숫자의 평균을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여러분 그 평균이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얼마예요? 여기서 숫자 4개 뽑아서 나오는 평균의 제일 작은 값이 얼마겠냐고. 얼마야? 이게 얼마야? 2.5가 제일 작아? 야, 1 뽑고 1 뽑고 1 뽑고 1 뽑으면 평균 얼마야? 1. 1이 제일 작잖아. 그죠? 쌤이 그렇잖아. 이렇게 확률이 정해진 식에서의 임의 추출은 보건 추출이야 당연히. 뽑은 것도 뽑으면 확률 똑같은 거지. 성은 잘 들어. 수현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기서 4개를 뽑을 때 제일 작은 평균은 1. 제일 높은 평균은 얼마야? 5. 그잖아. 5만 4개 다 뽑으면 답일 거 아니야. 5일 거 아니야 평균이. 5가 4개 있으면 그 숫자의 평균이 5잖아. 그죠? 이해되겠어요? 이거 여사건으로 풀려고 낸 거야. 봐봐. 전체 확률에서 4개의 평균이 1 될 확률과 4개의 평균이 5 될 확률 2개 빼란 얘기야. 이거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해야 풉니다. 단순 공식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 답은 1 빼기 1만 4번 뽑아야 돼. 2분의 1의 4제곱 빼기 5만 4번 뽑아 4분의 1의 4제곱. 정답. 이해되겠습니까? 네,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직접 추출을 진행하는 확률 문제라고 여러분 필기장으로 적혀있을 거 알겠습니까? 네, 직접 뽑아서 여러분들 여기 맞게끔 풀어줘야 돼. 알겠죠? 단순한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풀이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번 유형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질문을 쌤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런 거죠. 잠깐만요. 27번은 좀 개념 문제긴 한데 잠깐만. 좀 더 어렵게 출제된 문제가 없어서 그냥 27번으로 얘기를 합시다. 27번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 마지막 질문. 27번 봐봐. 이것도 빨리 풀이를 기억하라고 생각 풀어주는 거야. 봐봐. 27번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구당 하루 전기 사용량은
자, 전기 사용량이 x야. 이런 게 그 확률 변수가 뭔지는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 밑줄만 치면 되겠죠? n 28,6의 제곱. 이거 모집단이야. 오케이? 그때 뭐랬어? 뭐랬어 이거? 이미 추출한 9가구에 그죠? 몇 개로 이미 추출? 9개로 이미 추출. 그렇죠? 됐습니까? 그 9가구에 하루 전기 사용량의 표본 평균이 x바가, 얘가 말하는 이렇게 표현해 그대로 x바가 2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맞죠? 그죠? 여러분 추정 문제와 다른 거 아시겠죠? 추정 문제는 어떻게 돼? 모집단을 주고, 물론 모평균은 안 줘. 모집단을 주고 뭐 9가구를 뽑았어?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인데 신뢰도 몇 %? 추정해봐. 이런 질문이고, 얘는 모집단을 다 줬어. 9개를 뽑아서 얘네들의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 구해라 이 말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새로운 정규분 세팅, 그죠? n x 바의 분포를 세팅해야 되겠죠. 어떻게 돼? 모평균 28,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과 얘는 똑같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 필요하잖아. 루트 n분의 6, 2의 제곱. 얘 가지고 풀면 끝. 이해됐어요? 그런 문제죠. 문제 구분이 명확해야 돼. 아마 쌤이 문제 구분을 해주고 나서 야 풀어봐 이러면 풀 텐데, 본인이 문제를 읽고 문제 구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알겠죠? 여기는 내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슨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지 저렇게 푸는, 이 구분이 돼 있어야 알겠죠? 그것만 정확해도 여기 다 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충 문제에서는요, 쌤 보여드릴 문제가 이용과 전부 같네요. 뭐 그냥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풀면서 나중에 이제 내일 와서 싹 풀어 제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잠 깨고 서원아, 일어나. 이제 다시 수투 내용을 좀 합시다. 루쌤이 좀 프린트에 좋은 문제들 많기 때문에 중요 문제만 루쌤이 이제 섞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몇 문제 좀 풀면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나 일어나 봐라. 들어봐라. 일단 6번부터 얘기합시다. 6번부터 얘기합시다. 6번부터. 풀었든 안 풀었든 잘 봐봐.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테스트 결과 체크해 보면 여러분들이 은근히 이제 기본 문제 풀어요. 이제는 뭐 그 기본적 유형들은 케어가 다 되는데 이제 약간씩 함정을 파놓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면 당하기 때문에, 왜 기본기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좋은 문제들이니까 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교재 찾고요. 자, 6번 보시면 봐봐요. 함수 얘가 이 범위의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A의 범위를 구해라가 질문인데 어떻게 푸는지는 다 알 거야. 근데 답까지 정확히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여러분들 기본기가 필요해서. 알겠죠? 풀이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가 되겠죠? 그죠? 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라는 얘기죠. 요 말 이해됩니까? 야,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라는 얘기라고. 체크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분명 쌤, 얘가 이렇게 생기기 위한 A의 범위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게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요게 이제 기본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기라 부르는 건 고1 때 학습이 되는 내용이라서 기본기라 부르는 거고. 알겠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자주 나오는 건 뭐겠어? 범위를 안 주는 거지. 얘는 지금 x가 1과 4 사이에서 극대극소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오케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이거죠. 범위를 안 주는 거야. 야, 3차 함수가 극대극소 존재하는 A의 범위를 구해봐. 그건 쉬운 문제지. 맨날 나오는. 그죠? 미분대에서 판별식 0보다 크면 돼. 끝! 얘는 그렇게 풀면 되는데 안 돼. 왜? 1과 4 사이에서 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요런 거 어려워져요. 알겠죠? 지금 나는 이 그림이 되길 원해.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어느 파트 문제냐면 주목! 2차 방정식의 어려운 얘기입니다. 선생님 필기장에는 실근의 위치 문제라고 적어놨고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만나는 개념세는요 근의 분리라고 배운 적도 많을 겁니다. 학교생들이 근의 분리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이건 그 문제야. 이 근의 분리는 여러분 그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계속 가끔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한 번 나오면 제대로 다 정리한 다음에 노트에 필기 딱 해놓고 노트로 계속 학습하고 있어야 돼. 문제로 자주 안 나와요. 근데 아예 안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까먹을 때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제일 볼 때 있는 거야. 자, 이 근의 분리 문제, 이 실근의 위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야. 봐. 2차 방정식을 주고요. 잘 들으세요. 저걸로 얘기해볼게. 뭐 비싸게 해볼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다른 두 실근. 이거 쉽잖아. 판별식 이보다 큰 문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실근의 개수 문제라 얘기하죠. 그거는 쉬운 문제고 알겠죠? 근의 분리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야, 얘가 1과 2 사이, 1과 4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이거 근의 분리 문제고요. 실근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는 문제인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 범위 때문에 그런 거야. 어려워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범위가 개입된 상태의 실근의 위치는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 잘 봐. 1단계. 먼저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라. 여러분 이게 수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단원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고일 과정이니까. 여기 그려놨지? 나는 이런 그림이 되길 바라는 거 아니야? 저 이차 함수가? 그죠? 그럼 근이 봐봐. 근이 여기 하나 근이고 여기 하나 근이야. 방정식 2 아니 그죠? 1과 4 사이에 두 근이 있어야 돼. 자, 체크하면 첫 번째 뭘 체크하냐? 판별식 체크하시고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 본 적 있을 거야. 두 번째 대칭축 체크합니다. 세 번째 기준점의 부호를 체크합니다.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지 답이 나와. 알겠어? 지금 딱 외워놔. 알겠죠? 내신에 나와도 어려운 문제고요. 수능에 나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주 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단 두 근 사이에 기준이 있을 때 이게 제일 잘 나올 거야. 있을 때는 3번만 확인. 여기까지 잘 외워주세요. 어려운 얘기니까.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해야 돼. 주목! 2차 함수가 선생님 1과 4 사이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래요. 그래야 원래 함수의 극대극소가 그 사이에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자, 2차 함수가 1과 4 사이에 근을 두 개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거, 아, 근의 분리 문제구나. 그래프 그렸어요. 자,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판별식 체크.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니? 어떻게 돼야 되겠어? 0보다 작아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실근 두 개잖아. 그죠? 아니 2차 함수가 x축 기준 두 개인 게 실근이 두 개라는 소리잖아. 판별식 0보다 커야지. 이해되겠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거 만족해야 돼. 이것만 만족한다고 이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대칭축 어디 있어? 가운데 얼마야? x는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b 2네 2 그죠? x는 2가 x는 2잖아 이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 되는구나. 1, 4가 교점이 아니니까. x는 2가 그죠? 오케이? 대칭축이 물론 대칭축이 숫자라서 나오는 범위는 없는데 문자라면 체크해야 돼. 1이랑 4 사이에 존재해야 돼. 이건 그냥 맞는 말일 뿐인 거야. 원래는 여기에서도 A의 범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A를 가운데 박아뒀으면 나오겠죠. 알겠죠? 세 번째. 잘 봐. 이 기준점의 부호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 그래프가 쌤 말하는 기준이 이거야. 4가 기준이고 1이 기준이죠. 그죠? 4를 대입한 값이 양수, 염수야. 4를 대입한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고요. 1을 대입한 함수값도 양수여야 됩니다. 즉, 제 F'X, 요게 F'X니까 저 식에 F'1을 대입한 게 양수여야 되고요. F'4를 대입한 것도 양수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A가 껴있는 부등식이 하나, 둘, 세 개일 거야. 이거 다 만족하는 답, 교집합이 이 문제의 정답. 저거 다 만족해야지 저런 그림이 가능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이 복수 꼼꼼히 하세요. 얘도 그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틀릴 거고 알겠죠? 이게 뭐 이번 한 번의 시험만 놓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높은 유형은 아니지만 종종 내는 문제고요.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제 이 수능까지 어떤 학습을 봤을 때는요 무조건 만납니다. 알겠죠? 잘 준비해 놓으세요. 요 문제 토대로 알겠습니까? 여기에 봐봐. 쌤, 이 두 근 사이에 기준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좀 보여줄게.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x 똑같아. fx가 똑같이 x3승 마이너스 뭐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몇이냐 이거? 3. 얘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봐봐. 얘가 x가 1보다 큰 범위일 때 극대값을 갖고 1보다 작은 범위일 때 극소값을 가질 a의 범위를 구해요. 이렇게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잘 봐, 주목. 봐봐. 상황이 됐어? 같은 유형 문제죠? 그지? 이 조건만 다른 거잖아. 그쵸? 야, 이 3차 함수가 1보다 큰 데에서 극값 하나 갖고 1보다 작은 데 극대에서 바뀌었다. 얘가 극소가 돼야 돼. 뭐 중요하진 않아. 극값이 가야 된다. 네. 오케이? 얘 1, A의 범위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야지. 미분하면 쟤랑 같은 식 나오겠죠?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가 되겠지? 그죠? 오케이? 얘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돼? 봐봐. x축과 1을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근을 이렇게 두 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기서 극소 하나 극대 하나 나오고 극소 나올 거 아니야. 극값이 여기서 이렇게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1보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알겠습니까? 그럼 쌤 이 2차 함수가 이런 그림이 돼야 되네요. 이거 시오의 위치 문제라고. 그때 봐봐. 요 x축과 교점이 두 근이거든?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지. 기준 숫자 그쵸? 요게 요 말이야. 두 근 사이에 기준이 있을 때는 이 말이 요 상황이야. 알겠습니까? 요 때는 완전 쉬워. 풀이가 3번만 확인하면 돼. 3번이 뭔데? 기준점 부. 자, 기준이 여기 1이잖아. 이 f'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걔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답은요. f'일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정답. 1 넣어버리면 여기 1 넣어버리면 a-9가 작은 거. 얘 답은 A가 9 적다야. 이 정답. 알겠습니까? 이 시간의 위치 파트 문제 중에서 이제 풀이가 쉬운 라인의 문제인 거죠. 두 근 사이에 껴있을 때. 이해되겠어? 오케이? 체크해두세요. 자, 또 다들 좀비화가 돼갑니다. 또 풀이 좀 했던 문제 있습니까? 없나요? 네, 풀이고 나발이고 지금 에너지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알았어. 딱 그냥 전달이 쉽게 될 만한 문제 좀 체크해드릴게요. 야, 12번 풀어봐. 이번 적분 파트에 이런 거 나오기도 합니다. 12번 파트 풀어봐. 풀어봐. 자, 이 프린트는 사실 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12번 풀어봐. 야, 해봐. 잠깐 빨리 풀어봐. 아, 진짜. 여기 중간고사 범위죠. 여러분, 그 접선의 방정식 바로 앞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내용은. 네. 도함수를 들어요. 바로 직전. 내용이 중간고사 범위라서. 접선의 방정식 바로 앞 페이지에 요령 있을 텐데. 지금 구할 수 있어. 요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요거 풀이 외워놔. 이 풀이를 기본적으로 좀 외워놔야 될 게 있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놔야 될 게 좀 있다고. 열심히 풀고 있네 또. 기억났어, 들? 주어진 걸 못 봤어요. 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x에 0, y에 0을 대입하라고 여기 필기장에 적혀있죠. 이 풀이 꼭 있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잘 기억해서 적용하세요. 그럼 뭐가 나와? f방은 2f방이 돼서 f방이 0이다 라는 거 하나 건지는 겁니다. 여러 필기장에 적혀있죠. 00 대입하면 f방을 구할 수 있다. 적혀있을 거야. 두 번째, 이거 항등식이니까 y에 관해 미분해도 항등식일 거야. 왜? 원래식이 항등식이잖아. 그쵸? 양변을 y만 변수로 인식한 채 미분을 하라 그랬죠. 얘 합성함수 미분이야.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까야 되는데 까면 1이니까 곱할 건 없고요. 얘 미분하면 날아갑니다. 얘 x에 관한 식은 상수니까 얘 미분하면요 f'y가 될 것이고 쟤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남겠죠.
얘도 항등식이야. x, y에 뭘 대입하 상관없죠. 그쵸? 그리고 y에 뭘 대입하라고? 0을 대입하면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f' 빵 마이너스 2x가 나옵니다. 보통은 얘처럼 얘를 줘요. 이건 개념 문제는 얘를 주고요. 조금 틀어내면 f' 1가지고 줍니다. 1 대입해서 구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얘가 2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네. 그럼 fx는 부정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된다. 적분상수 나오겠지만 f빵이 빵이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0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풀이가 다 잡혀 있어야 돼. 그 다음 16번 봐봐. 16번 더 얘기하면 되겠지. 16번 바로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죠? 요거 뭐 1분 컷 되겠죠? 그죠? 네. 내가 이걸 몇 번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틀려오기만 해봐. 진짜 이거 진짜 알겠습니까? 이거 진짜 잘 내는 문제야. 좀 잘 기억해놔. 물론 변형시킨 거면 좀 어려워진 거니까 실력으로 잘 풀어내. 알겠습니까? 이런 변형도 안 돼. 이런 허접대기 문제 틀려오지 마시고 알겠죠? 그거는 기억하시고 17번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어떻게 좀 여러분 보니까 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17번. 생각 어때? 이 정도 유민아 이 정도 그지? 그래 그죠? 접선 세워서 그지? 교점 구하고 그 사이에 이제 빼서 적분 때리면 너미 나오겠지 그지? 이 정도도 가볍죠? 맨날 나오잖아. 교과서에도 있고 뭐 우리 교재도 많고 알겠죠? 알겠습니다. 잘 내 이것도 잘 내는 문제니까. 알았어요. 그럼 다른 얘기 합시다. 수트는 다른 거 이렇게 보자마자 빡 잡히는 문제는 이제 별로 없네요. 이런 7번 봐봐. 7번. 7번 조금 어렵겠는데. 7번도 어때? 좀 할만해? 어때요? 봐봐. 7번. 좀 쫄려. 어때? 뭐죠? 얘는 뭐 기본 이유까지 아니지만 뭐 풀이 방향은 쉽게 보일 것 같은데. 7번. 그치, 요거 이제 그 fx 미분 때려서 인수분해해서 그죠? 극값 다 잡아서 꺾고 올려서 y는 a와 교점을 이렇게 갖게끔 뭔 얘기지 해요? 그죠? 지금 쌤 말 이해됐으면 아마 대충 이런 식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fx가 미분 때려서 인수분해 그리면 fx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치고 여기가 만약에 높이가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한 두 개 있어야지. 마이너스 3이고 뭐 여기가 0이나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까? 0은 안 되겠다. 2 정도 합시다. 그죠? 그러면 아마 만약에 얘가 y는 fx였다면 걔가 말하는 그 y는 절대값 fx는요 2랑 더 가까운 거네. 이쯤 이렇게 잡고 이렇게 x축. 그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꺾고 올리면 이렇게 노란색 왔고 얘가 5만큼 올라가요. 5만큼. 여기 2, 얘는 3만큼 이렇게. 여기 높이 3, 여기 높이 2, 여기 높이 뭐 5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x는 0이 어딘지 중요하지. 0을 잘 잡아서 0일 때 여기 높이 얼마나 체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y는 a가 어디쯤 있으면 되겠구나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틀은 이런 식이겠죠. 물론 이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저런 순서로 fx 정확히 그리고 극값 다 잡아놓고 그죠? x부터 잡아가지고 꺾고 올린 다음에 올려서 만들어진 극값들 다 체크해놓고 이제 x가 0일 때 y 절편 어딘지 잡아야지. 왜냐면 얘는 지금 양수냐 음수냐 얘기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걸 잡아서 y는 a를 이렇게 움직여가면 찾아야지. 얘가 원하는 포인트를.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얼추 보여야 됩니다.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런 방향성만 보여도 풀면 돼요. 그러면 알겠죠? 그런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네, 나머지는 딱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요거 20번만 하나 풀어드리고 수업 마무리 하시죠. 20번 봐봐.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없는 문제고 얘도 내신에 그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으나 경험하지 않으면 아예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봐봐. 문제 한번 읽어봐봐. 쌤 문제 쓰는 동안. 여러분 fx가 뭐고 gx가 뭔지 찾아봐봐. 그 밑에 질문은 그냥 fx가 나오면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됐고 박스를 잘 해석해서 fx랑 gx를 찾는 문제야. 찾아봐.
이것도 경험이 좀 필요한 문제라 선생님이 하나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고 여러분 학교쌤 레이더에 딱 들어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낼지 안 낼지 학교쌤 선택이 있겠죠.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학습하지 않으면 아니면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자,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fx랑 gx가 뭘 것 같아요? 좀 노골적으로 주긴 했는데 뭘 것 같아? fx가 뭐라고? x 마이너스 5 gx는 4x 마이너스 8 둘을 더하면 나오고요 곱하면 나옵니다 맞아요? 아 이거까지 캐치가 안 됐어? 아 이거 식을 본 눈의 문제 이거 보여야지 야 되게 노골적으로 식등에 준 거야 그냥 더하면 나와 알겠죠? 자 이게 답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얘 지금 나 다는 성립하잖아 답이 돼 안 돼? 야 우리 뭘 확인해야 돼? 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가가 뭔데?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잠깐만 그려볼까? 얘 아래로 블록인데 이렇게 gx가 밑에 깔리면 답이 되겠다 그치?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항상 아래에 있는지 얘랑 만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점 찾아봐야 되겠죠 체크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5는 4x 마이너스 8입니다 가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왜? fx와 gx가 너무 쉽게 보이니까 확인해봅시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거 잘 봐봐 이 상황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교점 두 개 있네? 직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건데?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x는 3인데? 야 그러면 fx가 얘가 되고 gx가 얘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얘 두 식 맞을 거 아니야. 더하고 곱하면 맞단 말이야. 그치? 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저번 시험 범위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왜 x축 y축 있으면 여기 y는 x가 fx가 y는 x 될 수도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고 y는 1이 될 수도 있는데 연소함수야 뭔지 몰라. 최대가 1이고 최소가 0이야. 그래서 뭐 fx가 여길 따라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함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문제 있어서 혹시 기억나요? 그럴 리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주목 이게 무슨 문제냐면 평가원에서 냈던 함수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봐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순한 이런 다항함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여기 처음에 멘트도 봐봐 실수 전체 연속인 두 함수 fx야. 다항이란 말 안 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분명 이 두 식을 요구하는 게 맞는데 fx가 항상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fx가 이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가다가 직선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fx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gx는요? gx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는 얘기야. 그럼 되는 거 아니? 둘을 더하면 항상 얘가 나올 것이고 곱하면 항상 얘가 나올 것이고 항상 fx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이럴 수 있음을 던져주는 되게 중요한 이 경험의 문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게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게 아니라 알겠죠? 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함수 자체는.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fx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fx가 이렇다는 얘기야. fx는 1보다 작고 3보다 클 때는요. x가 1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는 2차 함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1과 3 사이에서는 직선이 돼야 돼 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이제 저거 마무리 해볼게요. 자, fx의 절대값을 적분해라 그랬는데 알겠죠? 여러분 절대값은 이걸 일통이나 얘는 이론에서 y는 fx를 그려서 x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2까지의 넓이들의 합을 구해라 이 말인 거 맞죠?
그죠? 절대값 fx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fx 그려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넓이만 다 더하라고. 그냥 적분 때리는 게 아니라 넓이들을 더해야 되겠지. 넓이 얘기잖아. 이해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쟤를 풀려면 이거 그려야 돼.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 풀이 잘 봐. 오히려 다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 봐봐. 네, 그려볼게. 얘 지금 1,-4를 지나고 연속이니까 3,4를 지납니다. 네, 그려볼게요. 여기 y 주경이 있으면 1, 1 맞지? 1, 1, 얼마나? 마이너스 4. 1, 여기 3,2 지나고 3,4 대칭이겠네. 3,4 대칭. 이거 직선 이렇게 2,0을 지난 직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차 함수가 0 이렇게 하겠네. 이렇게. 잠시만. 1에서 끊으면 얘 0,-5가 공식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3억이 되겠습니까? y는 fx인 거야. 제가 구하라는 거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줘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쯤 있겠지.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넓이 구하라고. 됐어요?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여기 잘라. 왜?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4, 넓이는 여기 2. 얘 따로 더하고. 오케이? 이건 곡선과 넓이니까 적분해야지.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여기가 1입니다.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얘를 적분하되 얘 결과가 마이너스 나올 거야.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는 2입니다. 정답.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넓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서 적분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거죠. 둘 다 그림 밑에 있기 때문에 넓이에 대한 관점으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는 함수 해석 자체를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를 딱 챙겨두는 경험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